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홍보팀 언벤져스의 박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언어학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언어학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언어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받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벤트 게시물에 달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언어학과는 어떤 과목을 배우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영규씨, 언어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쩌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죠.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제 언어학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소리가 발생하는 과정이랑 그 말소리들이 서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작용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가 어떤 방법으로 결합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단어나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봐야겠죠. 이런 과정들을 탐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 언어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학과의 하위 분야인 음성학,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그리고 화용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학과는 설명해 주신 6가지의 하위 분야만을 배우게 되나요? 아니죠. 언어학과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하위 과목 이외에도 이 하위 과목들을 이수하고 나면은 좀 더 심화된 과정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기에 통사론을 이수하고 나면은 통사구조 분석이라는 심화된 내용을 2학기에 배우게 돼요. 이외에도 언어학 하위 분야들과 이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응용 과목들이 개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언어학과의 언어병리 대학원이라는 협동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병리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충남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언어치료의 내용을 학부 수준에서 다루는 언어병리학 입문이라는 과목도 학부생 과정일 때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심리언어학, 광고언어학 같은 다양한 언어학 분야의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어요. 네, 언어학과에서 기본적인 언어학의 하위 분야들을 배우고 그 하위 분야에서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심화 과목들도 있으며 그리고 언어학에 기반한 다양한 과목들도 개설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언어학 하위 분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더 궁금하시다면은 이 아래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언어학과 소개 만화 등의 게시물들이 있으니까 가볍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언어학과는 영어에 대해 다루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언어학과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제 영어를 배우나? 아니면 세계 각국의 언어를 배우나? 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언어학자들이나 우리 언어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서 그러면은 언어학과 다니시면은 몇 개 국어 할 수 있나요? 이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언어학과는 이제 앞서 하위 과목 속에서도 언급했듯이 네. 언어학은 인간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영어나 독일어 같은 언어도 인간의 언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언어학을 배울 때 다룰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나 독일어 혹은 다른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발화한 구체적인 자료나 문장 등을 탐구해서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언어학이 영어와 같은 어떤 한 언어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우는 한 학문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이런 전공은 이제 영어의 문법이나 회화, 영미, 문학 같은 거를 탐구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할 수 있게 연습하는 학문이잖아요. 이 외에는 이제 독어 동문학과나 불어불문학과 같은 다른 언어 관련 전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언어학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언어에 집중해서 그것을 잘 구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언어학과에서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나요? 아니요. 그렇죠. 우리 언어학과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또는 언어학자들도 쉽게 국어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같은 질문은 아니오라고 이제 답할 수 있겠죠. 대신 영어나 독일어 같은 언어들도 인간 언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문장이나 단어 등의 자료들이 수업 중에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언어학과에 대해 처음 들어봤을 때는 이제 편견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편견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질문이었네요. 네. 네. 관련해서 다음 질문도 영어 관련 질문인데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수업에서 이제 영어 사용 빈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어를 잘해야 수업을 이해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수업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학과에선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재나 학습 자료는 보통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언어학과 강의는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어떤 일부 과목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강의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또 영어를 꼭 엄청 잘해야 언어학과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당연히 아니죠. 영어를 아주 잘해야 수업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영어를 못하면은 수업에 절대 막 못 따라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일부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거나 교재가 영어로 쓰여 있어도 교수님들은 한국인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한국어로 보충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언어학 개설 과목 중 일부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교수님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어 과목들을 수강하다 보면 개념 등의 용어나 뭐 그런 것들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친숙하다면은 새로 소개되는 용어를 좀 배우기 편한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언어 강의 중에서 영어 강의라고 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그런 강의들이 있는데 그럴 때 영어 실력이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한 교재나 자료 같은 것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해나 듣기 능력 이 정도는 꾸준히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이제 언어학과 진학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언어학과의 면접 분위기 그리고 면접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범준 씨도 면접을 통해서 언어학과에 진학을 했나요? 네, 우선 일단 면접에 보게 될 학생들은 수시 지원을 통해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을 텐데요. 네. 저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하나인 프리즘 전형을 통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마침 잘 됐네요. 그러면은 혹시 언어학과의 면접 분위기나 또 면접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면접을 봤던 터라서 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면접을 통해서 언어학과에 입학하게 된 21학번 학우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 21학번이요? 예.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겠네요. 예.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네. 이제 언어학과의 면접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딱딱하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해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면접관이 어떤 교수님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들려오는 면접 소식에도 의하면은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교수님께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질문도 학생 수준에서 답변하기 쉬울 정도라서 학생분들께서 준비한 만큼 이제 마음 편하게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면접을 보실 때 또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예, 21학번 학우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네. 이제 힘들었던 점도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면접 질문들이 이제 예상에서 빗나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답변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답변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겠네요.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잘 준비해서 학교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네. 면접 관련해서 예상 질문을 이제 먼저 뽑아서 연습을 해보고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홈페이지나 언어학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서 여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언어학에 대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어떤 질문이 면접에 나왔는지 열심히 서치해 보시면서 면접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긴장한 만큼은 이렇게 면접이 어렵지만은 않았으니까 모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충남대 언어학과에는 언어정보 처리라는 연계 전공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연계 전공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언어학과에서 가장 핫하다고 소문이 난 언어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연구학우님께서 언어정보 처리 과정을 직접 이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어학과 전공과 더불어서 언어정보 처리 과정을 제가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언어정보 처리 연계 전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사용하는 인공 언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일로 이루어진 이진법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언어학과에서 언어정보 처리 연계 전공을 신청하면 언어학과 개설 전공 과목과 소프트웨어 전공 개설 과목을 함께 이수하게 돼요. 소프트웨어 전공 개설 과목에는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과 같은 프로그래밍 수업을 또 수강할 수 있고요. 언어학과 개설 전공 과목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어 처리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죠. 파이썬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언어정보 처리 과정을 이수하는 게 엄청난 이득이겠네요. 언어 정보 처리를 수료함에 있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학위가 2개가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이 학위 수요는 복수 전공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면 취업과 관련해서 걱정도 많을 텐데요. 언어 정보 처리 과정을 이수를 하면은 프로그래머로서의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굉장한 이점이 되겠죠. 아, 굉장합니다. 혹시 언어학과 말고도 다른 연계 전공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충남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교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전공과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융합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언어정보 처리의 경우는 언어학과 주전공과 소프트웨어 교과목을 융합한 것으로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연계 전공으로는 대표적으로 심리학과 연계된 감성인지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고 무역학과 연계된 스마트 이트레이드 전공을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한 20개 정도의 학과에서 연계 전공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계 전공을 이수한다는 것은 프로그래밍 전공을 이제 함께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비학우님, 오늘 질문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일단 많은 분들이 언어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을 많이 주셔서 많이 놀랐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제가 명확히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아쉽지만 언어학과에 대해 소개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비학우님도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어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또 언제든지 언어학과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댓글 기능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